사람들은 기어코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오늘부터 저희는 1999년 여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3년 전에 개봉한 영화 노팅힐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할 텐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 시간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 조셰프님께서 아주 멋지게 읽어주신 이 글귀는 백수린 작가의 단편 소설 아주 환한 날들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주 멋진 글이죠. 그러네요. 사실 이 영화 속 인물들은 물론 저희들 역시도 아무리 나이를 먹고 인생에 능숙해져도 사랑에 빠질 때만큼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모습들이 튀어나오곤 하는 것 같아요.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마치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네, 다시 하게 맞습니다. 되죠. 네.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처럼. 오늘 저희가 알아볼 그 사랑의 주인공들은 두 사람 정도로 요약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인물 발굴은 2명 정도 한번 파보면 될까요? 2명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윌리엄 네. 테커랑 그다음에 애나 스콧 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누구부터 얘기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뭐 천천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보면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 봤었던 네. 영화가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리고 그 영화가 오마주를 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노팅힐이 이 영화를 오마주를 했나? 네. 어떤 영화죠? 1953년에 개봉했던 로마의 휴일인데 그 오드리 헵번 네, 나오는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네. 두 배우가 흑백이 영화죠, 그 영화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세대가 그렇네요. 좋아했었던 영화인데 네. 주말의 명화 막 이런 걸로 어릴 때 보셨군요, 그 TV로 보면서 네. 근데 굉장히 그때 오드리 헵번이 사랑스러웠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떠올랐었고 네. 제가 이 영화를 그렇네, 처음 진짜. 볼 때도 구도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네. 다시 볼 때도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의 휴일. 오늘은 영화 속의 영화 네. 식으로 해서 로마의 휴일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해주세요. 어떤 영화였었죠, 로마의 휴일이? 로마의 휴일은 이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드리 헵번이 앤이라는 공주 역할을 맡습니다. 앤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또 하필 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네. 영국 순방을 마치고 이 나라의 공주 앤이 로마로 간 거죠.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근데 왕국들이 좀 많았고 근데 이름이 앤이다. 사실 굉장히 영국을 빗댄 게 아니냐라는 말은 많죠. 근데 영국을 순방했으니까 일단 영국은 아닌 영국을 건데. 부정하면서 시작하지만 앤 공주하면 영국 아니야? 거의 영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레고리 팩이 맡았던 기자는 기자예요? 네, 로마에 온 미국 기자예요. 그래요? 이것도 약간 노팅힐과 좀 비슷해지죠.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렇네. 왜냐면 이게 딱 반대가 되는 거죠. 네네네. 기자. 노팅힐에서도 기자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노팅힐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서점 남자와 미국의 여배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 애나 스콧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영국의 교류인데 그게 이제 바뀌어 있는 것뿐이죠. 네. 그리고 휴 그랜트가 노팅힐에서 나중에 잠깐 기자를 사칭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도 저는 이게 듣고 보니까 오마주 같은 느낌이 들고 굳이 그 장면을 넣은 게. 그렇죠. 게다가 앤이라는 이름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심증이 확 드는데. 유사성이 좀 있지 않나. 네네. 비슷한 플롯을 갖고 있는 두 영화가 약 50년의 시차를 두고 1953년에 개봉됐었고 99년에 개봉됐으니까요. 제작되면서 그간 일종의 서구 사회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네, 노팅힐 인물 발굴 시간이지만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족보상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로마의 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로마의 휴일의 플롯은 이래요. 어떤 나라의 공주인 앤이 로마에 방문했다가 잠시 자신의 거처를 탈출해서 로마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동시에 평범한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기자인
그 그레고리 팩을 만나서 네. 세기의 사랑을 하는 플롯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배우가 잠시 방문한 영국에서 네. 일반 시민이라 할 수 있는 책방 주인과 사랑에 빠진 노팅힐과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축에서 유사하고. 그렇죠.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연기했던 앤이 공주잖아요. 네. 네, 영화가 개봉했던 그때 50년대는 뭐 그리스도 왕국이던 시절이니까 유럽에 왕이 있던 왕정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왕정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막 상징적으로 있긴 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있는 나라도 덴마크, 몇 개 있지만 모나코 이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공주에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그렇지. 생각해 보면 이제 대통령의 딸이냐 도대체. 어쩌면 여배우나 일종의 무비스타, 맞아. 인플루언서, 혹은 뭐 소위 디바라고 하는 맞아요. 이런 엔터테이너들이 맞습니다. 지금 공주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팅힐 속 여배우의 이름이 애나라는 점도 로마의 휴일 속 공주의 이름 앤과 굉장히 연결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 이거를 갖다 붙였지? 너무 잘. 근데 답을 정해놓고 보는 거라서. 근데 아니 이름이 왜 애니고 애나야? 그쵸, 이거 확실한 것 신기하죠. 같아. 아무튼 네네. 다만 로마의 휴일 속에서 앤 공주는 둘 다 매우 철부지예요. 노팅힐에서의 애나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철부지지만 앤 공주는 상당히 사랑스럽거든요. 뭔가. 네. 근데 노팅힐의 애나는 안 사랑스러워요? 약간 사랑스럽게 다가오질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건 약간 개인 취향일 수 있다.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로마의 휴일이 오드리 헵번한테 비중을 뒀다면 이 영화는 오히려 남자 주인공 휴 그랜트한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하긴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 차이는 있네요. 그리고 더불어 여성의 사랑스러운 면, 귀여운 면과 여성의 주도적인 면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즉 오드리 헵번은 사랑할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귀여운 느낌으로서 존재했다면 노팅힐에서의 애나 스콧은 사실 애나 스콧이 훨씬 더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귀여워하는 대상을 넘어서 그렇죠. 주체적으로 약간 뭔가 이게 좀 불편했었나?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졌었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 안에 어떤 학습된 일종의 문화 코드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다면 이제 여성 혐오적인 정서일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견해에 좀 동의하는 게 이 로저 미첼 감독이 저는 약간의 미러링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여자는 이러면 안 돼? 왜? 불편해? 라는 그런 뭔가 느낌을 받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씬들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비슷한 감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대상화된 관점을 좀 비튼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녀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던 편이라 이번에는 어쨌든 남자 캐릭터로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로마의 휴일에서는 그 그레고리 팩이 연기했던 인물이 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야망 있는 기자예요. 그래서 앤 공주를 취재하기 위해서 검은 속내를 갖고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하거든요. 그렇구나. 그 점이 좀 다르네요. 윌리엄하고는. 근데 이제 휴 그랜트가 연기한 윌리엄 텔커는 아주 굉장히 이지고잉한 사람이죠. 그렇죠. 되게 상당히 온유하고 좀 약간 되게 소시민적이라고까지 할까요? 아주 평범한. 그리고 소리 한번 지르는 법이 없어 보이는. 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딱 한번 영화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긴 했던 것 같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애나로 인해서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긴 하죠. 이른바 한없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른바 서윗남이죠. 맞아요. 서윗남. 대중이 원하던 이른바 남성의 모습이 조에서 윌리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 시대 때 지난 한 50년 동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번지 점프를 할 때도 남성 캐릭터 변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호우 시절 에라에 있는 영화 속에서 우리 영화나 외화나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일종의 캐릭터의 유사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 호우 시절이라고 하는 저희가 멋대로 규정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한번 정리되고 맞습니다. 다시 바뀌고 어떤 것들은 아직 남아있고 유지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분하는 일종의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랄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애나와 윌리엄을 한번 보신다면 즉 노팅힐을 보시기 전에 혹은 보시고 나서 로마의 휴일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인물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인물을 조금 바라봤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애나랑 윌리엄 얘기도 좀 더 할 게 있나요? 윌리엄. 이 정도로 저는 인물 발굴을 마치는 이유는 느끼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발굴할 게 있나? 그러니까 뭐 생각이 어떻게 들었습니다. 보면 되게 그 로마의 휴일까지 만약에 예습을 하신 경우에는 뭐 아주 예상 가능한 캐릭터들이긴 해요. 뭐 정말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영국 남자와 미국 여자. 그렇죠. 그 사랑 이야기.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미 여배우와 작은 서점 주인, 아주 소시민의 스타와 일반인의 만남에 대한 영화 이야기인데 인물 발굴은 여기까지 하고 여발포에서 조금 더 영화를 발라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조 셰프님께서 인물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 영화 속 인물들이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발굴을 기다리는 어떤 대상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이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이 영화 속 디테일들을 저희가 잡아서 작품을 발굴해보는 순서죠. 여기가 발굴 포인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